이상을 쫓는 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고 뭐냐 하면 내가 나의 눈높이, 나의 지금 현재 위치에서 30% 이상을 쫓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거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나의 질량에서 한 단 위를 바라보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2단 올라간 거 이러면 70%가 되는데 30%가 안 되고 70%가 되게끔 내가 쫓아가면 네가 실력이 모질해서 가지를 못하고 힘 빠지고 자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욕심이 아니고 너의 지금 그 한계를 모르고 지금 그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실력이 그게 가지를 못해서 도달하지 못하고 헛시간을 보내게 돼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내려앉아 갖고 가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요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돈을 우리가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려 한다고 욕심이 아니고, 욕심은 뭐를 보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방법대로 네가 안 움직인다고 지금 화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의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 내가 내 옆에 사람한테, 내가 부부가 있다면 이 부인한테 내 방법대로 안 한다고 내가 썩나면 그게 욕심입니다. 내 자식한테 내 방법대로 안 한다고 지금 내가 화내면 이게 욕심이에요. 그럼 내 지인들한테 내 방법대로 지금 안 움직이니까 거기다가 내가 화난다, 이게 욕심이지. 이 욕심은 화를 부른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은 개체적인 동물이에요. 자기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방법대로 움직이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요건 내 방법대로 움직이려고 달라든다라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아나가는데 내가 도움 줘야 되는 게 내가 할 일이지, 내 방법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요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요래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다고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거는 네가 돈을 많이 가지면 뭐 할래? 요걸 묻는 거죠. 물어서 요걸 난 많이 가지 보려고요. 이러면 이상한 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좀 모질한 거죠. 모질하면서 탐을 한다. 탐. 모질한 게 탐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탐하고 욕심 틀려요. 탐을 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탐낸다고 내끼 되냐? 안 되는 겁니다. 탐낸다고 내끼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이게 헛시간을 보낸다. 그래, 그러지 마라. 그리고 네가 갈 수 있는 건 한 단이니라. 네 발로 뛸 수 있는 계단 한 계단이 네 지금 갈 일이지, 한 계단 밟고 또 한 계단 가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2계단 하니까 다리가 안 잘리가는데 2계단을 쫓으려고 계속 뛰면 365일 동안 뛰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한 계단 밟으면 요거 1분도 안 돼서 자꾸 한 계단씩 밟으니까 자꾸 올라갈 수 있는데 한꺼번에 밟으려고 그러는 거야. 한꺼번에. 그거 다 뭐하게. 고려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모르고 가고 있는 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탐욕이 앞서서 욕심이 아니고 내가 그걸 먼저 그 탐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이루어내지 못한다. 이러는 거죠. 욕심은 이루어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불러. 욕이 달라. 근데 이제 요는 이제 어휘도 우리가 바르게 이제 정리를 해갖고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화를 부른다. 내가 욕심을 낸 건 분명히 네 병이 되고 네한테 화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내 방법대로 끌고 가려고 들지 말라. 이거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내가 상대에 가는 길에 도움이 돼야지. 상대를 내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이거는 너의 욕심이니라. 이게 개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 사람도 인생을 살라고 이 세상에 왔고, 나도 내 인생을 살라고 왔지, 네 인생을 살라고 내가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면 너의 업이 소멸되고,
응? 상대가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면 너의 업이 소멸된다 이 말이죠. 응? 내 인생을 사는데 저 사람이 도움이 되면은 저 사람이 업이 소멸돼. 우리는 이 지상에 내 업을 소멸시키려고 온 거예요. 이것이 탁한 기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탁한 기운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인육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내가 인육을 벗어날 때는 아주 맑은 기운이 돼서 가려고. 그러면 스스로 내가 천상을 가게 돼가 있거든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벼우면 높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기운을 이 생에서 말켜가지고 육신이 분리될 때는 가볍게 가려고. 그래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의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욕심이라고 갖다 붙이지 말고, 경제는 내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를 가져야 될 땐지 안 가져야 될 땐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지식을 갖출 때는 경제를 안 갖는 게 좋고, 지식을 갖추는 중에는 경제를 안 가질수록 내한테 덕이고, 지식을 다 갖춰놓고 나서도 경제를 가지려고 들지 말고, 내가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은 내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사람이 인연이 온다. 지식인한테는 경제를 가진 사람이 인연으로 와야지, 내가 경제를 벌려고 들면은 너는 망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내가 아닌 짓을 하면은 여기 내가 이루어지지도 안 하고 나는 바르게 갈 길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라는 것은 노력을 해서 만드는 것이지, 너희들이 만났다고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나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니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는 헤어질 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니끼 될 수 없고 노력하는 관계니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욕심내지 마라. 우리가 욕심 하니까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 욕심이라고 이렇게 세상에 이론을 풀어놨던데, 이런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소리입니다. 상식이 잘못돼 갖고 있는 상식이다. 너희들 논리다 이 말이죠. 욕심은 뭐를 욕심이라고 하느냐? 너의 인생을 내가 함부로 운용하려고 드는 게 욕심이니라. 사람은 개체가 달라서 누구든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남의 인생을 내 멋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요, 네 인생을 내가 운용을 하고 좌우지하려 하는 것이 욕심이니라. 요걸 보고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함부로 농락하지 말라. 그거는 천벌을 받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많은 것은 내 마음이 사악해서가 아니다. 무지의 소치다. 몰라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것은 나는 똑똑하고 나는 엄청 똑똑한데 뭔가 일 처리를 못하니까 욕심부터 내는 겁니다. 바보는 욕심을 안 내요. 똑똑해서 욕심내는 게. 성이 나는 것도 똑똑해서 성이 나. 니는 똑똑한데 이 일 처리는 바르게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으면 욕심을 냅니다. 성도 나고. 바보는 성 낼지를 몰라. 바보한테 때리면 그래도 웃어. 좋다고.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성 안 납니다. 욕심이 안 나. 욕심이 있다라는 것은 너가 그만큼 질량이 있는 사람이다. 질량이 있는데 바른 공부를 하지 않고 바른 갖춤을 하지 않으니까 탐을 낸다. 갖고자 하고 더 챙기고자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배우지를 못했다. 어떤 부분은 똑똑한데 어떤 부분을 갖춰야 될 부분을 못 갖췄다. 인성을 갖추지 못한 자, 욕심이 하늘같이 높아진다. 기운이 큰 만큼 욕심으로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도를 하고 내 자신을 갈고 닦는 겁니다. 내가 바른 질량을 갖추고 나면 그 욕심은 전부 사라집니다.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은 내 갖춤을 안 하고 무식의 소치가 욕심으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내는 사람들도 내가 탓하지 말고 그거는 스스로 자연이 정리해준다. 때가 됐다. 욕심낸다고 너가 안 됩니다. 절대로. 욕심낸다고 그 에너지를 많이 쏟고 욕심내고 있어도 한 줌에 뺏기게 돼 있다. 그래서 사회로 돌아갑니다. 이 사회의 힘은 어떤 것도 백성들 것이고 사회 것이고 자연의 것이지 누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홍익 인간들이 무소유 공부를 똑바로 할 것인데 무소유 공부를 바르게 하고 나면 재물이 무엇이고 우리한테 주는 환경이 왜 주어지며 이런 것들이 바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내 자신의 모질함을 갖추기 시작을 해라. 정법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기본적인 게 다 갖추어진다. 그러고 나면 세상에 보이는 게 틀려지고 이제부터 내가 갖추는 거는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진다.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가 욕심은 항상 나죠. 욕심 안 나면 큰 사람 아닙니다. 욕심을 나는데 내가 욕심이 난다라는 건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더 하고 싶고 이는 더 높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점유하고 싶고 뭔가 내가 내 방법으로 가고 싶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욕심이죠. 욕심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질량을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질량을 내가 갖추어 놨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질량이 모자라면서 욕심을 내면 하근을 부르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욕심을 이루려고 들 때 질량이 모자라면서 이루려고 들면 항상 이것이 화근을 잇게 되고 이것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욕심을 내는 건 잘못이 아닌데 이걸 이루어 가지고 내가 하려고 들 때 이때는 질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은 욕심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왜 절대 안 이루어진다라고 이 표현을 쓰느냐? 질량이 모자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욕심 자체가 질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는 거다 이 말이죠. 질량이 되는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런데 질량이 모자라는 사람은 욕심부터 먼저 가지는 거죠. 그래 이걸 이루려고 들면서 항상 사고를 얻게 되는, 어려워지는, 소탐대실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항상 나를 갖추어라. 내를 갖추는데 노력을 하라는 거죠. 갖추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질량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 이 우주가 운행이 되는 원리가 질량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는 0.1mm도 잘못 운행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 전부 다 성장을 해가지고 우주의 법칙과 지금 닮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역행을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주 속에서 역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고 모든 만물은 역행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역행을 하고자 드는데 왜 그러냐? 인간이 본성이 신이기 때문에 신들이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동물은 욕심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 분수만큼 분수만큼 잘못했으면 수긍할 줄도 안다. 개가 저 음식을 욕심을 내면은 물어 뜯을 거를 압니다. 그럼 물어 뜯기고 나면 깨갱 해가지고 이거 불만을 안 해요. 이걸 이러고 있지. 근데 인간만 이렇게 물어 뜯기고 나면 그걸 갖고 또 싸워요. 그래 더 물어 뜯기려고 그래. 요는
요런 이 자연의 법칙에 지금 어긋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은 내도 되는데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라 이런 거죠. 욕심은 내도 된다라는 것은 내 기운이 그만큼 뭔가 하고자 할 수 있는 힘은 되는데 아직 내가 배움의 갖춤을 작게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니까 항상 내가 갖추는데 열심히 하라. 큰 뜻을 가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너를 갖추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갖추는 데에 무엇을 갖추어야 됩니까? 정법 많이 들으십시오. 그게 갖추는 겁니다. 이것이 정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하면 생활 속의 도를 찾고 있는 생활 속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게 정법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생활 밖의 걸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러고 바르게 가면 누구든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내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되느냐? 욕심을 내는 것은 내가 모지래미서 뜻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그러면 모지래미서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은 안 되기 데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 다음부터 이런 생각은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부터 내가 모지램을 갖추는 공부를 해라. 그러면 이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강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욕심이었나요? 아니죠. 내 방법대로 상대가 안 움직인다고 화내는 것. 이게 욕심입니다. 그리고 스승님께서 욕심과 탐을 분명히 구분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탐은 내 질량이 안 되는데 손을 뻗는 겁니다. 가령 정법 공부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조금 알게 되었다고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려 든다면 그게 탐 아닐까요? 아직 내 삶도 추스르지 못하는데 큰 뜻부터 세우고 달려간다면 그것도 탐일 겁니다. 탐의 결과는 딱 하나예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질량에서 한 계단 30% 위를 향해 가는 건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합니다. 예전에 해주신 스승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저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야 하는데 손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살짝 뒤꿈치를 들어서 꺼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닿을 수 있는 게 내 몫이라 하셨거든요. 그게 내가 추구해야 할 지금의 30%위 질량이 아닐까 합니다. 발 뒤꿈치를 2배로 높이 들 수 없듯이 계단도 2계단, 3계단을 한꺼번에 오르려 하니까 발을 헛디디고 자빠집니다. 한 계단씩 올랐으면 진작 저 위에 갔을 사람이 탐을 내다가 365일 내내 제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탐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질량을 갖추라는 겁니다. 갖춤 없이는 아무리 이루려 해도 되지 않는 게 법칙입니다. 우주는 질량의 법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질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탐을 낸 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욕심은 종종 포장이 되어 의도가 감춰지곤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습니다. 나는 이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더 많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왜 내 말대로 안 해? 입니다. 특히 정법 공부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나면 보이지 않던 게 많이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저건 틀린 건데. 그게 보이니까 고쳐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고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움이 아니거든요. 바로 욕심입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포장 속에 내 말대로 해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욕심 안 부리시나요? 배우자에게 정법을 권해도 잘 안 들어가니까 못마땅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변했으니 당신도 변해줘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으셨나요? 내 말 안 듣는 당신 때문에 속상하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상대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했던 겁니다. 욕심쟁이는 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욕심쟁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독립된 개체라는 스승님의 말씀이 우리라는 말로 묶어 함부로 상대를 대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상대가 내 방식대로 살아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강요하려는 순간 마찰이 생기고 마찰이 화가 되고 그 화가 내 병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상대 인생의 운전대를 뺏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차이 처음엔 잘 안 보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참 무섭잖아요. 정말 공부하고 수련하지 않으면 늘 습관대로 돌아가고 나는 욕심 없다고 하면서도 또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깊이 꽂혔던 게 역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동물은 자기 분수를 알고 감당이 안 되면 바로 꼬리를 내리는데 인간만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이라는 벽에 깨지고 상처 입어도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모르고 감히 나를 무시해? 세상이 잘못된 거야 라며 계속 불만을 품고 싸우려고 드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운용자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천지는 가만히 계시사 인이 동한다. 인이 운용자이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로 상황을 지배하려는 에너지가 워낙 막강하니까 한계를 모르고 뻗어나갑니다. 누군가를 내 맘대로 바꾸고 싶어 하고 저 높은 곳에 욕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는 내 안에 그만한 에너지와 잠재력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다는 그 충동 자체가 내 그릇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넘치는데 내 갖춤이 없으면 그걸 바르게 쓰지 못해서 결국 남을 찌르고 나를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하늘의 법칙은 순행입니다. 순행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 때입니다. 우리가 대우주에서 역행하다 이 지상으로 떨어진 걸 잊지 마세요. 욕심이 무엇인지 모르면 업을 소멸하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법 아카이브 채널의 첫 영상 주제로 욕심을 잡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욕심은 남을 내 맘대로 하려고 드는 통제욕, 그것입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영영 천상 가기는 어렵습니다. 지상에 온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의 법칙을 거스르면 천벌을 받는다고 하신 스승님 말씀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지금 내가 역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본문에 나온 이 말씀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똑똑한데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똑똑한데 왜 무지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똑똑한 건 타고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겁니다. 하지만 갖춤은 다릅니다. 배우고 갖추는 건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데 무지하다는 말은 하늘이 준 기운은 충분히 받았는데 내가 노력해서 채워야 할 갖춤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실력이 없으니
욕심부터 앞서는 겁니다. 내 머릿속 기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데 막상 눈앞의 갈등을 조율하고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시킬 영혼의 질량은 비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또 상대 탓을 하겠지요. 인성을 못 갖추면 그렇게 됩니다. 공부자 여러분, 욕심이 올라온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덜 갖춰진 부분이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내 질량이 자면 욕심은 스스로 녹아내립니다. 정법이라는 빛으로 내 안에 무지를 채우면 욕심이라는 그림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아카이브에 단순한 기록이 아닌 삶을 바꾸는 변곡점이 되길 바랍니다. 정법 공부자들의 원력은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이 욕심의 고리 하나만 끊어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을 내 방법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보는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요?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이 오늘 자각한 내용이나 생활 속에서 욕심을 발견했던 사례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거울이 되고 공부의 밑거름이 됩니다. 공부의 깊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가 여러분의 자각의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법문과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